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처럼 미국 시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 몰빵해서 살 수 있어요? 전 못 사요. 전 못 삽니다. 그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고민스럽거든요. 사야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기관들이에요. 기관들. 지금 자리는 어찌됐든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게 먹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자리들, 싸움의 구간들인데 과연 이걸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지나고 나면 알겠죠.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홍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22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일단 먼저 오늘까지 열심히 일들 하시고 휴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상당히 좀 현란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랑 이야기를 밥을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원래 크리스마스 때를 앞두고 이렇게 변동성이 이런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지금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일 다우지수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갖고 갔었거든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갖고 갔었는데 여기 나스닥 지수를 놓고 보셔도 흐름이 보이시겠지만 등락 자체가 심했습니다. 등락 자체가 심했고 등락이 심했는데 위로도 크게 움직이고 아래로도 크게 움직이고 그냥 위아래로 변동성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래에 들어서 자주 보여주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묶여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변동성 자체를 크게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변동성 자체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락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다우지수 분봉인데 조금 리얼리티감을 하기 위해서 오분봉을 보시면 배장 초반에 떠서 출발했고 배장 후반부에 거의 보합, 마이너스 보합까지 밀렸고 그리고 나서 막판에 다시 한번 땡겨서 올라왔고 이게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상승으로 마감을 한 느낌이 나타나는데 등락이 높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거래량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우지수 일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만큼 큰 또 휴일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토, 일, 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먼저 클로징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은 지금처럼 그냥 행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름대로 또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등락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급락을 한번 보니까 이 급락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갑자기 붉어진 거죠. 힘싸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이제 포지션 치환 작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치환. 이 치환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커피숍을 갔습니다. 제가 커피를 사 먹었는데 커피 한 잔에 3,000원이거든요. 10,000원을 주고 커피 3잔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10,000원을 가지고 커피로 바꿔 먹은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치환입니다. 근데 다시 나는 그 4개짜리 커피를 사들고 가서 갑자기 옆집에 있는 빵집에 갔어요. 빵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래서 커피 3잔과
빵 3개를 바꿉니다. 이게 바로 치환이에요. 바꾼다의 의미예요. 지금 이 치환 작업인데 매도의 포지션과 매수의 포지션들이 계속 순환 포지션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방향성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이런 준비들을 하고 또 방향성을 확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시장에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치환 거래가 좀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따라 올라오거든요. 변동성이 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집약된 구간들대에서의 움직임이 좀 가격한 편이고 거래량이 지금처럼 메말라 버리면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증시들이 마감이 됐는데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다우지수가 전거래일에서 470p 정도를 빠졌고요. 어저께 322p 정도를 회복을 시켰어요. 종가상. 근데 지금 아시아 증시들이 대다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보통 휴일을 앞두고 나는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우지수의 이 하락이 눈속임일 수 있다. 상승이 눈속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하단 이 추세를 잘 보세요. 자, 1번 추세가 떨어졌습니다. 반등을 하는 것 같죠? 반등을 하는 것 같은 이걸 2번 추세라고 놓고 봤을 때 회복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렴한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322p가 올라오다 보니까 상승한 것으로 눈속임이 나타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눈속임에 당하면 안 된다. 눈속임은 키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음봉이 떨어지고 일봉입니다. 다시 반등했지만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떴죠. 대음봉 떨어졌죠. 반등한 것처럼 마감됐지만 아직도 그 음봉을 돌파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거래가 확연히 눈에 띄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이렇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많이 가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언급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다? 압력 속에 있다. 무슨 압력? 차익 매물에 대한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썩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에 계속 빠져 있어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패턴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새벽인데 어제 새벽에도 이 공방전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거든요. 공방전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개장 초반에 한번 뜬 이후로는 사실 추이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보시면 등락을 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라인 하나만 그려서 보시면 이렇게 맞았고 죽어있죠. 근데 새벽 3시에 저점을 딱 한번 깨져버렸단 말이죠. 저점을 딱 깼는데 문제는 저점이 깨진 이후에 갑자기 반발력이 따라와요. 반발이 따라붙으면서 쭉 감아 올리죠. 지금 쭉 감아 올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고점을 찍고 쭉 밀렸다가 저점을 찍고 쭉 반등을 하니까 이거 돌아서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림을 봐보세요. 그 뒤에 그림을 보면 어떠냐면 쭉 반등을 한 뒤에 다시 그대로 죽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그림을 봐서 그런 거지 대체적인 그림을 보면 눌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건 빠진다 오른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에 지금 시장이 그게 어려운 건데, 보이는 길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저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에요. 근데 부산을 놀러 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요. 근데 제가 초행길입니다. 여기서 양갈래길이 나와요. 한쪽은 부산, 한쪽은 전라선, 강주를 간다 칩시다. 이 양갈래길이 나온다고 칩시다. 논산간 고속도로가 나온다 치자고요. 여기에서 작업자가 간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표지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진짜 실수로. 뉴스에 나올 만큼의 실수로. 그래서 저는 초행길인 저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 버린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가고 났더니 강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쭉 봤더니 반등이네? 상승이네 했는데 바로 밀려버린다 거죠. 상승이네? 바로 밀려버린다 거죠. 또 반대로 하락인데 했더니 바로 올려버린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그림을 봐버리면 이런 식의 헷갈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적인 약간의 페이스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상황에서 뷰가 조금은 더 정확히 잘 보일 수 있다. 조금은 명확한 뷰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서 시장이 주고자 하는 답변이 뭡니까? 나 너네랑 안 놀래예요. 너네랑 안 놀래. 나 혼자 갈 테니까 니들은 니들끼리 살아라. 지금 이게 얘네들 컨셉입니다.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별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흔들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대세적인 포인트가 과연 어디로 말해주고 있느냐. 그건 이미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양치기 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지의 영상부터 시작해서 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피를 말리거든요.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피로도가 은근히 있어요. 저도 어제 3시까지 시세를 봤지만 피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봐보십시오. 오늘도 봐보시면 그냥 놀아요. 네, 그냥 놉니다. 제가 점심때 시세를 여기서 봤거든요. 지금 그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을 잡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저랑 아주 각별하신 분께서 도대체 요즘은 왜 이럴까? 이걸 물어봐. 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너무 늦게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썸머타임 때부터 그래요. 썸머타임이 끝난 다음부터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썸머타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구간이 사실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변동성의 수치 자체가 이 직전 구간들과 지금의 이 구간들이 완전히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월만 하더라도 주야 간의 변동성이 적절하게 믹스가 돼 있어서 무브먼트를 가져가기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야간이 돼야지 움직이고, 또 특히나 이제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새벽에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개장 타임들인데, 아주 이게 전형적인 패턴들인데,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게 개장, 그 다음에 개장하면서 새벽. 그냥 파동이 이렇게 해프장하게 여러 갈래가 나오니까 흘러가기가 굉장히 좋은 매매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새벽에만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 있냐면, 저는 원래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대표님 도대체 언제 주무시냐. 아침에 제가 거의 10시가 조금 넘으면 시황을 보내드려요. 제가 시황 브리핑을 아마 문자로도 카톡으로 받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시 전후가 되면 거의 제가 칼같이 보냅니다. 그거 누구 직원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작성을 해서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제 루틴인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가 그걸 한 30분 이상은 쓰니까, 그 전에 눈이 떴겠죠? 네, 당연히 눈이 뜨죠, 그 전에.
회사도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뭐 3시, 뭐 제가 4시 넘어서는 잘 안 봅니다, 보통. 3시까지는 보통 제가 많이 보는 편인데, 뭐 그리고 퇴근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요즘 시장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나 새벽에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새벽에. 왜냐면 사람의 사이클이 저 같은 경우 이제 잠자는 시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평일에는 4시간을 제가 수면 시간을 씁니다. 주말엔 조금 보충한다고 해도 한 7시간 정도. 이게 그냥 저는 10수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피로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몸이 좀 뻐근하고 이런 거지 막 졸음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게 업이고 이게 여러분들과 저랑은 보신 그 기간이 틀리잖아요. 뭐 제가 보니까 뭐 1, 2년 차들, 3, 4년 차들 이분들만 해도 좀 오래 하신 분들인데 오래 하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루틴이 맞지가 않은데 근래의 루틴이 새벽 루틴이에요. 이거 저도 아주 오랜만에 보는 루틴이라 아주 피로도가 있어요. 왜냐면 주간에 이렇게 완전히 묶어놓고 밤에만 이렇게 널뛰기를 해버리거든요. 새벽에 널뛰기라거든요. 이 급락 언제 나왔어요? 이때 폭락 언제 나왔어요? 이때 새벽 3시 45분에 폭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3시 45분에. 새벽 3시 45분에. 이거 언제 급등났어요? 이거 새벽 1시 반에 나왔어요. 이건 뭐 급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새벽 3시. 새벽 1시 반이에요. 이런 시간들 몇 시? 이것도 새벽 1시 45분. 이제 이유는 있죠. 미국 시장이 1시간이 딜레이 돼서 10시 반에 개장하던 게 지금 11시 반에 개장을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만 있는 것. 1시간이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근래의 흐름 자체가 좀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좀 있어요. 그건 이유가 왜냐면 미국 증시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의 위치. 제가 오늘 이제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길게 찍어드립니다. 미국 증시의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게 신고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처럼 미국 시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 몰빵해서 살 수 있어요? 전 못 사요. 전 못 삽니다. 그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고민스럽거든요. 사야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기관들이에요. 기관들. 기관 트레이더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연기금 아시죠? 연기금도 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을 사든 팔든 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유일한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을 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유일한 장점이에요. 뭐 공매도처럼 증거금 비율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증거금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뭐 메이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회사이기 때문에. 안 되면 자전거래라도 해서 수수료에도 찍어야 돼요. 그게 기관 트레이더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팔아먹을 건 팔아먹었고 더 사자니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장 막판에 들어서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장 막판이 돼서. 선물들도 특히나 그래요. 장 막판이 돼서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거죠. 왜냐하면 볼 만큼 보고 막판에만 유입해놓고 또 다음날 시가에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약간의 개념이 전약 후강? 뭐 이 정도 느낌? 또는 전반전에 보합 상태였다가 후반전에 방향성이 갈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트레이더들이 어디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매매를 찍긴 찍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중간하다 보니까 어떠한 포지셔닝을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 속도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파가 새벽 3시, 6시가 되니까 다음날 아침 9시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들, 우리나라, 일본, 뭐 호주, 항생 이렇게 넘어가면서 걔네들 입장에서도 그 시세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꼬인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건 컨디션 조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왜 컨디션 조절 잘 되냐면 자칫하면 시장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여기를 써드렸던 내용들처럼.
어디로 가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럴 수 있냐면, 이게 야밤도 아니지, 꼭두새벽이죠, 꼭두새벽. 닭이 이제 시골에 살면은, 닭이 꽃게 울 시간이에요, 꽃게 울 시간. 그 시간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진짜 방향성은 그때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피로도가 쌓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 측면들을 이번 휴일에 조금 에너지를 보강하셔야 되고, 시장도 주간에 저는 보통 이제 프리마켓 시장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사실 본장 때는 파동이 커서 수익이 나면 많이 날 수가 있긴 해요. 그건 분명한데 뭔 단점이 있냐면 말 그대로 변동성이 너무나 요란한 거예요. 어제 변동성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란한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슨 애가 머리에 삥 꽂고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뭐 보시면 개장한 직후를 봐보세요. 급락했다가 짱대로 급등했다. 이거 5분봉인데 1분봉으로 보면 저는 1분봉 볼 수도 없어요. 현기증이 나가지고. 저는 1분봉을 볼 줄도 모릅니다. 잘 보지도 않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갑자기 대음봉으로 꽂아가지고 밀어버리더니 갑자기 대양봉으로 또 끌어올리고 새벽 내내 3시 때까지 이랬어요. 3시 때까지. 여기서도 대음봉 때려박더니 갑자기 대양봉으로 되돌려버리고. 굉장히 헷갈린 파동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칫 이 파동에 휩쓸려 버리면 내가 길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은 거의 그 약간 미로를 만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잘 관찰하셔서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고 수익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는 어찌됐든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게 먹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자리들 싸움의 구간들인데 과연 이걸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지나고 나면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뷰가 필요하다.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사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딱 금요일이거든요. 오늘이 사실 제가 이제 2부를 낀 금요일도 보긴 봤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2부를 앞두고 나서 딱 정확한 금요일이라 굉장히 좋은 금요일 타이밍이긴 해요. 오늘 같은 날이 원래 뭔 일이 생겨도 좋은 날인데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이 풀어갈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밤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오전에 보통은 10시 막 11시 이 시간대 영상을 제가 시계를 항상 띄워놓죠. 그 시간대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놨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계속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게 오전에 영상을 찍는 게 너무나 무의미한 게 너무 시장이 제로라 여기서 얻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오후로 넘어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좀 취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상이 늦게 올라오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린 거고 다시 시장이 좀 다시 주간에도 좀 잘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본래 시간에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도 다른 업무에 집중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투자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 고민 많이 해봤자 답안지 안 나옵니다. 정확한 생각,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시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하실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하셔야 되는 거고 부디 제가 오늘도 싸움서 저희 직원한테도 알려줬던 부분인데 내가 선물을 10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10계약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무슨 내가 10계약을 하는 것처럼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30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30계약을 하실 수 있는 분은 30계약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선물을 1계약밖에 못하는 돈인데 내가 선물을 10개, 20개 하는 것처럼 매매하려고 하시면 그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적군이 미사일 들고 와가지고 중리사자 싸우고 있는 판인데 나는 장총도 아니고 권총 들고 가가지고 싸우자고 덤비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죽자고 덤비는 거죠. 영상에서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 엄청 자극적으로 막
뭐 몇 천만 원 이런 영상들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볼 때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못 하세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불법 계좌에 관심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요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한테 그런 질문 일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계좌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거의 도박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한 계약할 수 있는 돈인데 불법 계좌로 10계약, 20계약을 때리는데 여러분 그 멘탈이 여러분이 버틸 수 있으세요? 한 계약 멘탈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10계약, 20계약 멘탈을 버팁니까? 그 멘탈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돈으로 버는 게 아니고 멘탈로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멘탈은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 멘탈은 기초적인 소양으로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면서 그 멘탈을 강화시키고 포지션을 늘리는 거지. 막말로 해서 여러분 평생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으로 하시던 분이 갑자기 30계약 하시잖아요? 여러분 심장마비 걸려서 죽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변동성 한 500포인트씩 나와봐요. 이거 미치는 노릇 되는 거예요. 그거 감당이 안 되죠. 왜냐면 그 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량을 멈추고 물량을 키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 물타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타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물량을 매집하는 것도 아니니까 물타기가 아니고 매집이라고 하면 가능한 거죠. 근데 물타기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매매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지 호기롭게만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그 이상한 계좌들,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계좌들, 그 계좌도 아니죠. 그건 뭐 사기니까. 그런 데서 뭐 막 30개씩, 막 20개씩, 여러분 그걸 감당 안 되죠. 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증거금도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조급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심이 유리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고 휴일 동안 또 영상을 제가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길게 찍어 드렸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 또 저에 대해서 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부에 고정 댓글 내용 확인하셔서 함께 내용도 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